Hello? Hi. I came here to tell you some stories. Stories about the people, non-fiction of certain protagonists who were vanished and pushed behind the world of clarity. We humans constantly seek to achieve clear vision, definite thoughts, and accurate information. We never want to be misguided or misinformed. So we created a set, a mesh of possibilities to anticipate and see through our potential futures. And we made our secondary eyes to see everything, to know where we put our feet on and step forward. But this mesh doesn't count to this protagonist, because they were failed to be seen. He inquired to the office after 4 other rejections with different photographs, where replied his photographs have uneven lighting and too much shadow in his eye area. He was able to receive his new passport by visiting actual office and handed over the pictures. What made a computer to think and see his eyes were closed? Were they too small than the average? How does it determine the boundary of the norm?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사람 얼굴 모양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목자형이 있고 이 화자형이 있고 이 토자형이 있고 이게 금자형이 있고 숫자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오면서 얼굴에 이렇게 때가 묻어나는 거죠. 살아오면서. 저는 주제는 뭔가 오늘날의 현대기술 사회 안에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혹은 어떤 특정한 기술의 어떤 메커니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의 존재론적인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매 작업의 주제들은 사실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구성해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뭔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왜 이게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관련된 뭔가 사례들을 먼저 리서치를 하고 그런 관련된 어떤 공간들이나 관련된 인물들을 뭔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먼저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다양한 분야의 어떤 리서치들이 약간 파편적으로 이렇게 함께 뭉치게 되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서 그래서 가공된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나 사건들을 연결해주는 형식으로 조금 작동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우리가 장애를 당한 신체 부위 컨트라스트 오브 유얼스는 바이브라 이미지라는 어떤 러시아의 IT가 개발한 어떤 기술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렌즈 앞에 있는 대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었고 그것들을 실제 한국 어떤 경찰청에서 증거물로서 뭔가 사용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되게 흥미로웠던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만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려고 하고자 하는 약간 욕망 같은 게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정체성을 뭔가 이미지로 치환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이 사실 요즘에는 그런 안면인식 기술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서치를 하다가 접근 방식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은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정보 감시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제 단정 짓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읽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히려 그런 안면인식 시스템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그러한 포착되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들이 되게 뭔가 평등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의 이미지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으로 뭔가 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동등하게 어떤 사람들을 분류하고 카테고라이즈 시키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고,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환경에서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내 소리 들리니? 얘들아, 내 소리 들리니? Hi, I'm Dora. 넌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너흰 올해 몇 살이니? 우와, 나보다 많네? 오늘은 뭐 할까? 얘들아, 대답을 할 때는 큰 소리로 하는 게 좋아. 내가 진짜 재밌는 책 읽어줄까? 재밌는 책을 읽자. Great! 셋을 센 다음에 책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자. 같이 세어보자. 1, 2, 3! I'm Dora. Hello, I'm Dora. 이건 내 백팩이야. 너희들도 이런 백팩 있니? Hello, I'm Dora. And I'm Boot. Hello, I'm Dora. 여긴 내 가족이야. 내가 소개해줄게. 우리 엄마. Hello. 그리고 여긴 내 친구들. 데니. 제 작업은 주로 일상에서 이상하다 혹은 알쏭달쏭하다 하는 것들에서 출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상할까 혹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저한테는 작업인 것 같아요. 뭐 언어로 풀 수는 있지만 언어로 도저히 풀리지가 않을 때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작업입니다. Hi, I'm Dora. 넌 이름이 뭐니? 뷰티블렌드는 제가 어릴 적에 잠깐 보았던 What's your
애니메이션 하이도라에서 느꼈던 단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너희는 올해 몇 살이니? 제가 좀 유달리 무서워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도라가 그중 하나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도라에서 도라가 그 관객들을 향해서 안녕?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대답을 안 해도 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되게 불편했던 걸로 기억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TV가 뭐 일방적이다,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 혹은 뭐 통념이 있지만 그걸 체감한 거는 사실 그 도라를 처음 봤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도라가 어쨌든 그 세계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뭔가 프로파간다 이미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거랑 연결지어서 또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마리키리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 관객한테 제가 뭘 느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정 중에서도 관객을 신경 쓰는 순간 그게 작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처음에 작업을 만드는 동기가 왜 궁금해하지? 나는 이게 왜 궁금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혹은 이런 게 궁금했구나 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딱히 이걸 느껴야 한다는 주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관객한테 제가 뭘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작업을 경험하는 것은 오롯이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다만 제가 관객으로서 느꼈던 어떤 경험들을 기억을 해보면 다른 작가님들 혹은 다른 분야의 매체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좋았던 기억은 주로 나만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는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이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어, 혹은 나만 이걸 불편하게 느낀 게 아니었어 하고 알려준 작품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고, 그게 뭐 좀 평범한 경구로 말하자면 예술이 치유한다, 예술이 위로해준다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건 이래 라고 말하면 되게 평범하고 싱겁게 들릴 수 있지만 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작업이라는 복잡한 사고 과정과 물질성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좀 풍성한 생각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세상을 알아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고 관객들도 바라보는데 그냥 제 작품을 봤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서초환인데 별명이 서총알이야. 빠르니까 한 10명 놓고도 그냥 훌러 날아다녔어요. 내가 운동하고 몸이 빨라고 잘 도망 나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거지. 정찰을 맡았는데 정찰은 웬만하면 접지를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예를 들어 임진강, 그때 임진강인데
임진강에서 건너지를 않고 정차를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임진강을 건넜어요. 임진강을 건너면은 저 깊이에 바로 거울 가는데 아까 지금 많이 말을 들어서 알지? 우리가 모래집을 가면 발자국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로 거는 거지. 그래서 솔잎으로 이 흔적을 없앤다고. 이 솔잎으로 흔적을 모래한테 없애요. 그리고 또 앞에로 가면은 이 부비출로 해서 이 걸어가다 실 같은 딱 그러면 집에 터지는 거. 그럼 요걸로 이렇게 쳐거든? 이렇게? 그 전에 가봤자 한 100m쯤 간다고. 넘어가서 보면 아군 깊이가 나와요. 저기에 가봤자 나무 뿌리라든가 그 무슨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데다가 이 화분 삽으로 그걸 파요. 그럼 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흙을 어떻게 하느냐? 파기 전에 개가 그냥 푹 들어간 데가 있거든? 낙엽을 싹 걸른다고. 걷어서 싸놔. 그리고 흙을 파서 거기다 부어. 그리고 솔잎으로 써온 다음에 그냥 붉은 이파를 넣는 게 아니고 긁을 때 바닥에서 나온 그 썩은 거 있어요. 그런 걸 깔아. 저는 작업의 소재와 표현 방식을 멀리서가 아니라 주로 제 주변에서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제작을 하는 편이지만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의 협업과 같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심사에 대한 수집과 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그것이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다소 어설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건너뛰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가상의 이야기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가 보여주고 있는 작업들은 부파공작원 출신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과거의 기억을 들어보고 그 경험을 다시 재현하는 형태로 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해주신 이야기의 공통된 부분들은 며칠간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발자국을 지워낸다던가 하는 것과 같이 본인의 존재를 좀 숨기는 그런 방식들이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이분들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과 연결이 되면서 마치 이분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수행했던 것들을 은신술이라고 명명해 보았는데 분명 주위에 있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나 혹은 아예 없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라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기억도 각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관객분들이 작업을 위해서 섭외된 배우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임에도 잘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 그렇지만 분명 실존하고 있는 누군가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되는 개인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들의 상징들을 비틀어서 의미의 간극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북한,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좀 부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작업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있지만 저는 그 자체를 드러내려 한다기보다 좀 대상을 읽어내는 각자의 방식 혹은 내재된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지속해온 관심사나 어떤 지향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의 범위를 보다 넓히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모든 게 명백할 때가 아니라 굉장히 애매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 스스로의 입장을 찾는다는 것이 작업의 목적이었지만 제 작업을 보는 분들이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스스로의 위치나 자기 시선의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저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